안녕하세요, 교구찌입니다. 이렇게 큰 바늘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플라스틱 바늘을 이렇게 제 손바닥 크기만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늘을 줄에다가 한번 매 보겠습니다. 줄을 매고 그 다음 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들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매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줄을 맬 때 바늘에가 줄이 걸려서 풀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줄을 매서는 안 됩니다. 그 원리를 알고 어느 쪽을 어떻게 당겨줘야 되고 또 얼마만큼 줄에 돌아가는 횟수가 돼야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줄이 어떻게 변할 건가도 좀 알고 있으면서 줄을 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굵은 줄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제가 묶는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굵은 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면사입니다. 면사도 있고 나일론사도 있지만은 면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사로 하고 나일론사로 줄을 매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사는 한번 당기면 풀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않지만 나일론사는 잘 당겨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은 펴지려고 하는 그런 힘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자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사하고 나일론사 매는 방법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바늘 묶는 기계, 바늘 결속기가 줄을 묶는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 줄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돌아가서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겨지는 겁니다. 여기를 못 돌아가게 제 엄지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 줄이 바늘 결속기로 묶으면은 이 줄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늘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렇게 감긴 상태로 이렇게 돌아서 계속 돌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줄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 이제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이제 크기가 좀 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상태로 줄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상태로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 줄이 여기를 넘어가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결속기에 당겨주는 줄이 이 줄이 당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당겨지면서 그러면 지금 이 줄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줄이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질 않겠죠.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여져서 바늘이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바늘 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바늘 끝 쪽으로 이 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있거나 이 줄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옆에가 걸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 줄의 위치는 앞쪽 바늘 끝쪽 정확히 바늘 끝쪽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늘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위치를 하게끔 해서 바늘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야 바늘이 걸렸을 때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기는 힘이 여기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 귀도 뒤로 약간 숙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바늘을 만들 때 이것처럼 이렇게 곧장 이쪽으로 향하지 않고 바늘 귀가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숙여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냥 하면 이 줄이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끝에, 이 바늘 귀 끝에 줄이 쓸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늘 귀가 뒤쪽으로 약간 숙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면사기 때문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서 이 줄만 당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덜 조여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결속해서 줄이 묶어지는 원리,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이 합사줄을 풀고, 면사를 풀고 나일론사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면사하고 나일론사는 묶었을 때 방향이라든가 돌리는 횟수라든가 묶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줄입니다. 돌아가는 줄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매옵니다. 이렇게 뒤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돌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속기에서 이걸 뒤로 넘겨주고, 바늘에 다 묶인 상태 넘겨주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줄을 당겼을 때 이 줄이 당겨지는 겁니다. 이 줄이. 그럼 이 줄을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 옵니다. 이렇게 당겨 오면 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위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늘 귀가 딱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닿는 상태로. 지금 여기에서 줄이 당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뒷줄까지 헐겁습니다. 그래서 뒷줄도 좀 당겨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헐겁습니다. 줄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꽉 밀착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건 틈이 보이실랑이 몰라. 이렇게 이 아랫줄은 이렇게 헐겁습니다. 한번 늦춰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 결속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늘 결속기에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되는지. 바늘 결속기에다가 바늘을 꽂고 뒤에 줄을 바늘 결속기에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줄을 끼우고 넘겨옵니다. 이쪽으로 넘겨옵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다 끼워줍니다. 그러면 딱 고정이 되죠. 이렇게 다시 이 줄로 잡고요. 이 부분에 올려 태워서 이 부분에 이렇게 올려 태웁니다. 올려 태워서 뒤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뒤로 돌아와서 이 줄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서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오른손 끝이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줄이 넘어왔으면 이렇게 위치를 하고 다시 이 손가락으로 줄을 고정을 시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줄이 완전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전만 주면 될 정도로 줄이 다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이 손가락으로 줍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저는 12바퀴를 줍니다. 보통 7바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10바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바퀴를 돌립니다. 바늘 결속기의 회전이 다 돌아가고 이 줄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 줄도 결속기도 지금 똑같이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풀게 되면 이 뒤로 돌아가 있는 줄도 같이 헐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금 벗겨지려고 하는 줄을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줄이 어디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결속기 뒤쪽에 있는 줄이 이 줄이고, 이 줄이 헐거워졌으니 당연히 연결되는 줄이 힘이 어디가 가해서 당겨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뒷부분도 헐거워집니다. 이 부분도 헐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이쪽 손을 잡고 있는 손가락을 한번 떼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풀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돌려서 빨리 이게 엉키기 전에, 풀어지기 전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물을 발라주든가 침을 발라주든가 좀 발라줍니다. 여기 이 줄이 당겨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됩니다. 줄이 팽팽하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을 동작을 빠르게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물을 바르든 침을 발리든 윤활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라줘야 됩니다. 바늘 결속기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뒤쪽에 와 있는 이 줄이 조여져 있을 때보다는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이제 벗기려고 돌아오면은 더 헐거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면 올수록 아까 설명했듯이 안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풀렸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렇게 오면 아직 벗겨지진 않고 이 상태로 있으면은 많이 헐겁습니다. 지금 많이 헐거워집니다. 이게 그러면 뒷부분이 이미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이 결속기 이 뒷부분에가 이 줄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안 씁니다. 뒷부분에 스프링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안 씁니다. 그래서 줄이 헐거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스프링이 구조가 일자 스프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게 먼지가 끼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역시 새것일 때도 줄을 잡아주는 역할이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자꾸 줄을 매다 보면 줄에 쌓여있던 먼지가 이쪽으로 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스프링 작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질 못하고 늦춰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오른손 엄지로 빨리 넘긴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빠르게 뒤쪽으로 빼주질 않으면 그 부분의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가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그럽니다. 이 손으로 잡고 오른손 엄지로 빨리 벗겨서 빨리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쪽으로 당겨서 여윳줄을 헐거워진 상태를 최소한 짧게 단시간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빠르게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나 침을 바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토퍼를 풀고 바늘을 빼냅니다. 그대로 당겨냅니다. 이렇게 당겨내고 지금 허리가 걸려 있습니다. 바늘이 이 귀까지 딱 올라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지금 이 정도쯤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살짝 당겨준 힘을 주고 당긴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서 난다 손톱으로 그대로 긁어 올립니다. 윗째. 그러면 바늘 귀까지 완전히 딱 붙은 상태입니다. 지금 바늘 귀까지 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 손가락 끝을 보십시오. 얼만큼 세게 당기는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고기가 4자나 5자가 물을 정도로 그 힘을 가해서 당기십시오. 이 상태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정렬이 됩니다. 이 자리가 잡혀야만이 변형이 안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 지금 이 부분에 정확하니 이런 식으로 묶여졌습니다. 묶여졌는데 목줄을 묶어 놓으면 제일 약하게 잘 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제일 약하게 잘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줄에가 기스가 없는 한 떨어지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도래 쪽에서 끊어지든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철사를 끊을 때도 자꾸 움직이면서 이렇게 판 꺾으면서 여러 판을 꺾다 보면은 철사가 부러지잖아요. 나일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이렇게 입에 걸려서 물 때는 당기는 힘은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줄이 일자로 펴진 상태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줄이. 그런데 이렇게 꺾이거나 탈탈 털거나 뜰채에 고기를 담았을 때 많이 털죠. 움직이고. 그럴 때 여기에서 줄이 이렇게 꺾인답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목줄이 나가는 경우가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경우가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꺾임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뜰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도 하나 됩니다. 목줄을 좀 오래 쓰기 위해서. 뜰채를 사용하면 이 부분을 꺾인다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뜰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고기를 바로 들어서 항시 이 목줄을 일자로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뜰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줄이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항상 0.6호를 고집을 하고 원줄도 1.25를 고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낚시 바늘 묶는 방법을 결속기를 사용해서 묶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 즐겁게 봐주시고, 또 이 방법으로 사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싶으면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